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은 1학기 첫 내신 시험을 치면 본인의 기대보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매년 일어납니다. 만약 내신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 라인 지원이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섣불리 정시를 생각하기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내신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아래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틀린 문제를 꼭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정말 학생의 실력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라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암기라든지 이런 반복량이 단순히 적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중학교 때 선행을 하긴 했지만 심화 문제는 다루지 않아서 이 킬러 문제에 약한 것인지, 또는 학생의 독해력이 약한 것인지, 문제 푸는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일단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그러면 평소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많이 못했을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시험 1, 2주 전에 학원에서 보통 진도 나가고 파이널로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면 평소에 수학 숙제나 이런 문제를 풀 때 정해진 시간에 문제 푸는 연습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 연습을 좀 늘리는 게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채점하고 나서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고민할 때는 그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민을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걸 좀 반대로 해요. 숙제할 때 수학 문제를 굉장히 느긋하게 풀고요. 채점하고 나서 틀린 문제를 분석할 때는 사실은 왜 틀렸는지 그렇게 고민을 딱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찾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학 공부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원 수학 선생님하고 또는 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가면 일단 양이 어마어마하죠. 영어는 대체로 전 범위에 대한 문장 구조를 분석한 후에 또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하는데, 이 반복 횟수가 적은 경우가 일단 많아요. 그 이유는 중학교 때에 비해서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어휘조차도 다 못 외우고 시험 치는 학생들 많고요. 제가 2년 전인가 서울대 학생들 인문, 공학, 의학계를 이렇게 나눠서 또 출신 고교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봤을 때 좀 공통적이었던 게, 영어 내신의 경우에는 이 전 범위를 굉장히 회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10몇 번 또는 20몇 번 정도까지 회독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내신 전 범위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3번 내외 보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이제 이면의 어휘 실력, 문법 실력, 독해 실력, 이제 학생의 개인 기본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험 범위에 대한 반복이 일단 적으면 시험을 잘 칠 확률은 일단 없겠죠. 그래서 영어 내신을 분석하실 때는 어휘, 독해력, 그러니까 영어는 물론 한글 독해력도 같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 전체 반복 횟수, 기출 또는 이런 변형 문제 풀이 정도, 이런 실질적인 공부 범위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개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노력의 양이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고1, 고2 때 교과 때문에 컨설팅을 오는 학생들이 이제 찾아온 학생들 중에 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 지금도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스터디 카페에서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 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학생이 또 실력도 좋은데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학군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학군이죠.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정말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라면 결국 뭐 정시에서라도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상당수의 경우 그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실제로 그만큼 많이 안 하거든요. 그 하는 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오랫동안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해보거나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좀 관찰해 보면 사실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속는 경우가 많냐. 일단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에 뜻이 없음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암기 과목, 이제 전체를 한 2바퀴 돌리는 암기밖에 안 하고, 이 정도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시험 잘 칠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 정도로 공부해도 성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성적으로 고르게 변별해야 되는 의도로 내는 함정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 양으로는 중학교 때 했던 공부 양으로는 고등학교 시험 대비가 당연히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이제 하소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노력의 양과 학생의 열정의 정도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 학생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고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공부는 소용이 없어요. 왜 하다못해 왜 뭐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듯이 뭐 어떤 이유든지 그 학생 본인만의 공부를 해야 할,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제 필요한 간절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또 이제 공부의 양이 부족했다고 인정해야 다음엔 공부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 대비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울 것인지를 방법을 찾죠.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계속 하소연만 하는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일단은 뭔가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인을 찾고 부족한 점은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래야 바뀔 수 있는 희망도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학교 때 공부량이 부실했거나 그 공부 습관이 잘못됐을 확률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왜 남들 따라 선행만 쭉 뺀다고 좋은 게 아닌데 진도만 빼고 꼼꼼하게 공부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영어 수학에서 구멍이 많고요. 과학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메우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야무지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만 빼고 심화 문제를 접근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이 킬러 문제들을 극복 못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긋하게 문제를 푸니까 실전에서 시간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부터 외울 때 파생어, 품사 등 야무지고 꼼꼼하게 어휘나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대충 뜻만 이렇게 그 단어의 품사가 뭔지도 모르고 대충 이렇게 뜻만 대충 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 진도가 나가면 그 어휘의 품사를 잘 모르니까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입시 영어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법을 잘 하고 오는 게 편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냥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가면은 후회하죠. 가면 이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 느끼면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걸 느낀 애들은 그나마 조금 공부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고 대부분 원인도 몰라요. 자기가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사실은 공부 방법에 있어서 중학교 때 꼼꼼하게 하지 않고 진도 나가는데 이제 조금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거. 저는 사실 이 경우를 가장 많이 봅니다. 공부에 아무리 재능 있는 아이들도 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좀 꼼꼼하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선행은 선행을 안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이 부분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선행을 할 때 학생 수준에 맞지 않게 이제 기본을 다지지 않고 지나치게 또 어려운 부분만 해온 경우도 많아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심화 문제도 못 풀면서 어설프게 고등 선행 진도만 뺀 경우도 많고 또는 심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다 해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풀어줘. 답을 다 도출해주는 수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는 이제 그런 수업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뭐해? 본인이 안 푸는데. 자기가 풀어봐야지. 본인이 안 풀고 그냥 선생님 수업만 수동적으로 그렇게 듣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끝났는데 뭔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학은 학교별로 문제 수준이나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제 깊이가 다 달라서 내신은 학교별 특성을 좀 사실 봐야 되지만 대체로 이제 킬러 문제를 소화를 못하는 경우는 우리말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 사고 역량이 약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다르게 또 따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내신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 특히 이제 공부도 좀 재능 있고 또 선행도 충분히 좀 많이 하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아이들은 대체로 수업 시간에 소홀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은 힌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학원에서 다 배웠다고 수업 시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선생님들 농담까지 받아 적으라 할 정도로 사실 수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학교별로 출제 깊이나 범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수능 수준으로 나오고 또 어떤 학교는 정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한 것만 잘 따라가도 점수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영어나 수학도 가끔은 어떤 학교들은 힌트나 유형을 찝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때에 비해서 범위가 많아서 수업 시간에 사실 찝어주는 것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출제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수능 모의고사 치면 만점 가까이 나오는 친구들이 할지라도 내신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면 실수가 아닌 이 성실함의 부족으로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 이런저런 이제 네 가지 관점 외에도 공부가 어차피 이제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 유전적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부모님들께서 공부 다들 잘하셨고, 아이들도 그런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환경의 문제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스마트 기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책도 적게 보게 되고 또 스마트 기기 중독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특히 뭐 종이에 있는 그 글을 읽고 오랫동안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어릴 때부터 환경에서 잡힌 생활 습관과 태도로 성적에 끼치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나치게 부모님들이 자녀 입시에 대해서 과도한 열정을 갖고 어릴 때부터 이제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당장의 성적이 이제 눈앞에 이제 좀 드러난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과하게 기입하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걸 스스로 밥 숟가락 떠서 스스로 입에 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듯이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공부 습관이 잡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어머니들이 만약에 봐주신다면 고학력일수록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셨을수록 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제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고등학교 가면 사실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공부를 챙겨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솔직히 학교 가서 옆에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 옆에서 계속 붙어서 챙겨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고 부모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학습 습관이 형성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까지 내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혀 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시험 치면 이게 바로 드러나서 이제 이게 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제가 누누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오시면 지금 현재 공부 방법에 대한 부족한 점 말씀드리고 고쳐 나가도록 조언을 드리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선행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당장의 성적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 습관이나 방법, 태도, 자발적인 동기 뭐 이런 것들 다른 부분에서 아이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준비해 가고 있는지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미리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